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절에서 진행형이나 수동태가 쓰인 경우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행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로 축약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국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Look at the boy 있습니다. 저 소년을 봐라 해놓고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보이죠? 왜요? 여기 is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who is singing on the stage 라는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선행사에 해당하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죠.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품사적으로 이미 아시고 있는 게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죠? 형용사가 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the boy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안에는 주어 동사가 있어요. 자, 이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당연히 주어 역할을 하죠. 그 다음 is 동사가 있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다는 건 얘는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는 덩어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관계 대명사는 형용사절이 돼서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꾸며주는 문법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어요. 자, 이걸 아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직독직해 한다면 Look at the boy. 자, 저 소년을 봐라. 근데 그 소년은 지금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소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오늘 배우는 것은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만약에 비동사가 오면 그 비동사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즉 who is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who is가 생략되면 뒤에 singing on the stage만 남겠죠. 자, 그러면 왜 생략해도 되냐? 남아있는 singing on the stage가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the boy라는 명사를 얘만 남아있어도 똑같이 꾸며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look at the boy singing on the stage.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물법을 알고 있냐? 여기 있는 이 ing가 명사 뒤에 있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라는 애고, 이 현재 분사라는 애가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문법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who is singing on the stage가 됐던, 아니면 who is가 사라지고 singing on the stage가 됐던 똑같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용사였던 것처럼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 바로 형용사라는 품사 역할을 하죠. 왜?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라는 품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아까는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었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절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안에는 남아있는 who is가 생략되고 남아있는 singing on the stage에는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 부라고 부르게 되죠.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만약에 비동사가 온다면 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게 되면 원래 뭐였던 애를 형용사인데 절이었던 애를 똑같은 의미를 가지면서 짧게 줄였을 수 있는 형용사 구로 축약해서 쓸 수 있게 되고, 이 축약된 표현이 훨씬 더 세련되고 자주 쓰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문장에서 보고 있는 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요, 수학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은 정도의 느낌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즉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남겨둘 필요가 뭐가 있냐 하고 날려버리는 거죠. 됐나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saw a movie that was made in the 1950s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 봤습니다. 한 영화를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어떤 영화냐 했더니 다시 뒤에 보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꾸며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영화는 영화인데 만들어진 영화예요. 언제요? 195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 안에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그래서 얘를 지금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생략해서 문장을 짧게 추각해서 만들었더니 made in the 1950s만 남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명사인 movie를 똑같이 꾸며준다는 거.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이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죠? 단 얘는 이렇게 절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부가 됐다라는 거죠. 품사는요, 얘는 앞에 있는 둘 다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인 movie를 꾸며주니까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근데 얘는 형용사 철, 얘는 형용사 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근데 위의 예문과의 차이점은 위에는 현재 분사 ing가 남아있게 되고 밑에는 비동사 플러스 pp, 즉 수동태에 즉 뭐가 남게 됩니까? 여기에 얘가 과거 분사인 과거 분사 pp가 남아있게 되고, 역시 현재 분사와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문법적 기능을 가지내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얘네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자, 뭐 후일 수도 있고 뭐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주격 관계대명사로 쓸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가 왔을 때 이렇게 생략이 되고, 주로 이 뒤에는 현재 분사 ing와 그 다음 과거 분사 pp가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 모양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꼭 얘만 남게 되는 게 아니고 또 이거 외에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애가 더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한번 읽어보면요. who는 동사 is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격 관계대명사이므로 단독으로 생략이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거지.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단독으로 생략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g, pp만 남게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 구라든가 전치사 구 가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She is an actress가 있어요. 그녀는 자 여배우예요. 자, 근데 어떤 여배우냐 하고 주관대 플러스 관계대명사 저리 꾸며주는데 who is famous for her beauty에서 유명해. 뭐로 유명하냐?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배우야. 자, 근데 이번에도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있죠. 그럼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 famous for her beauty라는 이 부분은 앞에 봤던 것처럼 ing나 pp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가 형용사죠. 자, 근데 뒤에 for her beauty 때문에 이게 길어진 거죠. 길어져서 이렇게 형용사 부가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an actress를 꾸며주는 거죠. who is가 날아가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꾸며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게요. I like the blue hat. 나는요, 저 파란색 모자가 좋아요. 자, 근데 which is 자, on the bed에서 근데 그 모자는 어디에 있는 모자냐? 침대 위에 있는 모자래요. 자, 얘가 있어도 관계대명사가 있어도 어차피 선행사를 꾸며주는데 지금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인 which is를 생략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명구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전명구가 남더라도 어차피 하는 일은 같다라는 거죠. 더 블루 햇을 꾸며준다라는 거죠. 즉, 얘 또한 형용사 구가 된다라는 거죠. 형용사 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을 때 뒤에 남게 되는 거 첫 번째 현재 분사 ing, 그죠? 두 번째 과거 분사 pp, 세 번째 지금 얘처럼 형용사 띠리리 형용사 구, 그죠? 네 번째 얘처럼 전면구. 요런 것들이 뒤에 남아 있게 되고 얘네들만 있어도 어차피 이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얘가 있던 없던 남아있는 이 부분이 얘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얘가 있는 경우에는 형용사 절이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에는 형용사 구가 돼서 어차피 똑같이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대명사가 언급됐으니까는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언급됐으니까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한번 이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관계대명사의 생략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실질적으로 문장에서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경우보다는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목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the girl 다음에 he likes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그가 좋아하는데 누구를 좋아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죠. 자, 그러면 이 목적어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다라는 건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girl을 꾸며주는 거고, 전체 문장의 주어인 the girl, 그 girl에 대한 동사인 is, 그 다음에 for Jenny라는 그런 이형식 문장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보통은 생략돼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예문도 볼게요. 똑같이 여기에 내가 누굴 좋아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가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boy라는 주어를 꾸며주고 있고, went라는 동사, abroad는 해외로라는 장소 표현, 수식어. 그래서 얘는 일형식 문장이었던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관계사절 내에 있었던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입니다. 자,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place. 자, 이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근데 어떤 곳이냐? 나의 도그가 숨겼다예요. 뭐를요? 뼈를 숨긴 장소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선생님, 그러면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인가요?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선생님, 뒤에 보니까요, 나의 강아지가 숨겼습니다. 뼈를 하고 여기 목적어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영어 문법 구조에 대해서 약간 구조적으로 인식이 잘 안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뭐로 끝났어요? 전치사 in으로 끝났죠. 여러분들 영어에서 전치사가 나오면 항상 그 뒤에는 명사가 와줘야 되고, 이 명사가 이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목적어가 동사 뒤에 나오는 얘만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도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영어로 for I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for my라고 표현해요? 아니면 for me라고 표현해요? 당연히 for me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건 뭐냐? 전치사 뒤에 명사는 전치사의 주어도 아니고 소유격도 아니고 목적어라는 거예요. 목적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이 in이 요구하고 있는 목적어가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지 영어 문장의 구조가 잘 보이는 수준의 문법 실력을 가진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그죠? 그러면 아까 배운 것처럼 우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이 which를 생략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장으로 this is the place 하고 which가 없이 my dog hit the ball in 까지 문장이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전치사와 명사가 항상 이렇게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돌아다녀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전명구 이렇게 해서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한테는 이 첫 번째 문장이 그닥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원래 여기 있었던 이 짝꿍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진 거죠.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걔랑 짝꿍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in을 이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 in which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절대 얘를 뭐 할 수가 없다?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생략 불가능,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글로 읽어볼게요. 관계사절 내에 있었던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때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전치사가 그냥 뒤에 남아있으면 생략 가능하다. 얘는 생략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번 시험과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함께 하게 되면 얘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꿨어도 완전히 똑같아지죠. where, the place, where 해서 똑같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에 관계대명사가 함께 이렇게 붙어있는 모양이 되게 되면 얘는 관계부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계대명사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나오게 되면 걔는 생략할 수 있다. 걔네가 생략됐을 때 주로 뒤에는 4가지 모양, 현재분사 ing, 과거분사 pp, 그 다음에 얘처럼 형용사가 똘마니를 달고 나오는 형용사 구, 그 다음에 전명구 등이 남게 되는데 어차피 걔네만 있어도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게 된다. 자, 이거는 문법적 구조 역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대명사가 있었던 형용사절이 훨씬 더 세련되고 짧은 표현인 형용사구로 축약되는 그런 구조 역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생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주의해 줘야 될 건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어인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 전치사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전치사와 짝꿍을 이뤄주기 위해서 앞으로 전치사를 뺐을 때 이때는 절대 얘를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외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for grammar. 자, 이번 강의는 동사의 강조 do, does, did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나오는 문법은 굳이 사실 내신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문법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너무 단순하고 그닥 공부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에 본인의 학교에서 시험 범위, 지금 설명드리는 시험 범위, 이 문법이 시험 범위로 포함이 돼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약간 공짜로 주워 먹는 문법 하나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 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동사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o나 does나 did를 붙여서 강조한다 입니다.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정말, 너무, 매우,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동사의 의미를 강조할 때, 자, 동사의 의미를 강조할 때, 딴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동사의 의미를 강조할 때, 자, 어떻게 쓰냐? do, does,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 원형을 앞에 뭐든지, 앞에 do든지 does든지 did를 쓰든지 간에 동사 원형을 쓴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얘 do, does, did가 조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형태로 쓴다. 문장에서 조동사처럼 사용이 되며 현재 시제일 때는 주어의 수와 인칭에 맞게 do나 does를 잘 사용하면, 그러니까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잘 선택하여서 사용을 하며, 시제가 과거일 때는 무조건 did, 시제가 과거일 때는 고민의 여지가 없죠. do를 쓸지 does를 쓸지 무조건 did를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 문장을 보시면 당신은, 자, 보여요. 참 나이스.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형식 감각동사 in that skirt. 자, 그 스커트를 착용했을 때 좋아 보인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근데 정말 잘 좋아 보인다. 정말 잘 어울려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두드러지게 돋보이게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방금 설명해서 읽으신 것처럼 여기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 중에 고르면 돼요. did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선택을 한번 잘 보자라는 거,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건지. 자, 지금 일단 이 문장의 원본 시제가 과거가 아니죠. 과거가 아니니까 무조건 누구는 일단 탈락해요? did가 탈락을 하겠죠. 그 다음 남아있는 건 do냐 does냐인데 지금 주어인 you가 2인칭으로 does를 쓸 수 없는 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do, look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She loves her dog. 자, 여기에 동사인 loves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녀는 그의 강아지를 사랑합니다인데 정말로 매우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에서처럼 love라는 동사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이번에도 do, does, did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원본 문장의 시제가 뭐니까, 현재니까 당연히 did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he가 뭐예요? she가 3인칭 단수죠. she가 3인칭 단수니까, 자, she가 3인칭 단수니까 do가 아니고 doe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does love 동사 원형을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가끔씩 어떤 학생들이 여기다가 원본에 있었던 이 s를 여기다 또 붙여서 틀리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예문을 볼게요. 자, he called you last night. 그가 전화했습니다. 자, 당신에게 전화했대요. 어젯밤에 전화를 걸었대요. 자, 그럼 여기는 동사인 called를 강조하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all을 강조하고 싶은 건데, 이번에는 너무 문제가 쉬워진 게 뭐냐? 지금 원본 문장의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쓰는 do나 does를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초이스인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되고, 가끔씩 드물긴 하지만 여기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called 이렇게 ed를 붙여서 틀리는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너무 간단한 문법이라. 자, 그 다음에 강조 동사 do는 명령문을 강조할 때도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come in, 들어오세요,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라는 명령문 앞에서도 강조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명령문일 때는 do나 does나 did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do를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명령문이라는 것은 나한테 명령을 받는 상대방,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명령을 듣는 상대방은 2인칭 you인 거죠. you이기 때문에 그냥
고민하지 말고 do 플러스 동사 원형, d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서 써보면 do 플러스 동사 원형 요 모양으로 명령문을 강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내신 문법은 하나 공짜였죠. 공짜. 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습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강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